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연 채널 마음속 이야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연애 이야기들인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개팅 앱이라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때로는 운명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황당한 일들도 벌어지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개팅 앱 관련 사연 2개를 준비했어요. 한 분은 실패담, 또 한 분은 성공담인데 정말 대조적인 경험들이에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사연은 완벽한 프로필의 함정.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소개팅 앱 실패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소에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개팅 앱에서도 프로필 사진이 정말 잘 나온 분들한테만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직업도 대기업 마케팅팀. 말 그대로 완벽해 보였어요. 매칭이 되고 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정말 매너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기대가 커졌죠. 카톡으로 2주 정도 대화하다가 드디어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는 날 저는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어요. 헤어샵도 가고 새 옷도 사고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만큼 저도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달랐어요. 키도 제가 하이힐 신으면 저보다 작을 것 같았고 얼굴도 각도, 빨과 보정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으니까 예의상 커피는 마셨는데 대화도 카톡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톡에서는 재밌고 유머러스했는데 실제로는 말도 어눌하고 자꾸 핸드폰만 보고 정말 어색한 2시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나이가 프로필보다 5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업도 대기업 마케팅팀이 아니라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집에 와서 정말 허탈했어요. 2주 동안 계속 기대하면서 대화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그 이후로 연락이 와도 답장하지 않았는데 몇 주 후에 다른 소개팅 앱에서 또 그분을 발견했어요. 여전히 똑같은 거짓 프로필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 이후로 소개팅 앱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 정말 들으면서도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소개팅 앱에서 프로필을 꾸미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이나 직업까지 완전히 거짓말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죠. 특히 사연자분이 2주 동안 기대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 만남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배신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개팅 앱을 사용하실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첫 만남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리해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예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사연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운명. 두 번째 사연은 첫 번째와는 정말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성공담입니다. 안녕하세요. 29세 남성입니다. 저는 소개팅 앱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소개팅 앱을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2년 정도?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죠.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왠지 딱 맞는 느낌은 없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조건만 따지시더라고요. 연봉이 얼마인지, 집은 있는지, 차는 뭘 타는지.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첫 만남부터 결혼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지쳤어요. 진짜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는 정말 달랐어요. 프로필부터가 달랐어요. 화려한 사진이나 과장된 소개글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고 솔직한 느낌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첫 대화부터 편안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영화나 음식 얘기를 하는데 취향도 비슷하고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첫 만남 약속을 잡을 때도 제가 가기 편한 곳으로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프로필과 똑같았어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시간을 얘기했어요. 서로 어릴 때 얘기도 하고 꿈이나 목표에 대한 진지한 대화도 하고 헤어질 때쯤에는 이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6개월 사귀다가 프러포즈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서로를 많이 배려했고 지금도 정말 잘 맞아요. 가끔 친구들이 소개팅 앱에서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진짜 맞는 사람을 만나면 안다고 대답해요.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농담으로 우리 앱 덕분에 만났네 하면서 웃어요. 정말 소개팅 앱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첫 번째 사연과 정말 대조적이죠? 똑같은 소개팅 앱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필 소개였어요. 요즘 다들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이런 솔직함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만남에서 4시간을 대화했다는 것도 정말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진짜 맞는 사람을 만나면 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결국 소개팅 앱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겠죠. 오늘 두 분의 정말 대조적인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같은 소개팅 앱이지만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만나느냐인 것 같습니다. 소개팅 앱을 사용하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프로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진은 각도와 보정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 첫 만남에서는 항상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셋째, 너무 조건만 따지지 마세요. 물론 기본적인 조건들은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도 그만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소개팅 앱은 하나의 만남의 기회일 뿐입니다. 너무 큰 기대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두 번째 사연자분께는 결혼 축하드려요. 여러분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명으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